안녕하세요. 디크레이티브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이 DC 모터부터 해서 이제 모델링을 진행을 해볼 텐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화면에 먼저 이렇게 사진으로 이미지로 나와 있죠. 이 이미지로 나와 있는 이 앞부분은 지금 이 부품을 파는 곳에서 이렇게 이 모터에 대한 상세 스펙과 그리고 이제 치수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나와 있는 것들을 토대로 해서 제작하는 영상을 한번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델링을 다 하기 전에 저는 이제 먼저 모델링을 다 하고 나서 촬영을 하는 건데요. 지금 이제 먼저 모델링 하는 거에 대해서 보시기 전에 지금 먼저 이 측정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외곽 측정부터 진행을 해볼 텐데요. 이렇게 버니아 캘리퍼로 작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제로를 눌러서 0점을 맞춰 두고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먼저 이 모터에 대한 이 외곽을 측정을 하게 되면 지금 측정을 했을 때 약 24.38 정도에서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24.2 조금씩 변동이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변동이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저희가 측정한 것을 확인을 해보면 이 도안에서는 24.4라고 되어 있죠. 24.4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측정을 했을 때는 24.38에서 뭐 26 이렇게 왔다 갔다 조금씩 움직일 때마다 변경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을 이제 측정을 다 하고 나서 요 위에 있는 이 고정 나사를 조여주게 되면 이렇게 치수가 안 움직이게끔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뭐 한 0.0 몇 미리 정도는 이 3D 프린터로 출력을 했을 때 사실 그게 크게 미치는 영향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버니어 캘리퍼에서 임의의 값을 이제 측정을 하게 됩니다. 먼저 제가 측정하는 것과 이 실제 나와 있는 도면을 비교를 해가면서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았을 때 24.25인데요. 만약에 이게 도안이 안 나와 있을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약 24.3 정도로 이제 도안에다가 작업을 측정을 해서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보게 되면 24.4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잴 건데 이 부분을 측정을 하게 되면 도안에서는 치수가 25로 나와 있습니다. 25로 나와 있는데 지금 측정을 했을 때는 24.75 정도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오차는 사실 이 버니어 캘리퍼에 대한 오차도 있지만 이 물건을 만들었을 때 이 부품을 만든 제조 기계에서도 오차가 조금씩 있기 때문에 약 0. 몇 밀씩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고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아까 지난 영상에서 보신 것과 같이 이렇게 내경도 측정을 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화면에서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 모터 부분이 사실은 전체가 원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원처럼 살짝 깎여 있습니다. 그래서 도안에서도 보게 되면은 지금 이 마우스 위치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렇게 깎여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 도안이 안 나와 있을 경우 이걸 실제로 측정해서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약간 오차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도안이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없을 경우 이렇게 치수를 재가면서 작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치수들을 먼저 다 적어 두신 후에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지금 요 나와 있는 이 도안을 활용을 해서 한번 모델링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먼저 제작을 한 이 모델링 화면을 보시고 있는데요.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아까 이 부분이 이렇게 깎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표현을 이렇게 작업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먼저 전체적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다 할 거지만 지금 보여지게 되면 최대한 이 모터의 색깔과 이런 부분들을 표현을 이 캐디안 3D 안에서 비슷한 색깔로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표시를 해놓은 이유는 각각의 부품들을 따로따로 이제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이유는 나중에 저희가 이제 3D 매핑을 하게 될 경우에 이 부분들 각각을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그럴 때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 부품들을 다 따로따로 표현을 해주시는 게 실제 렌더링을 했을 때도 좀 더 정밀하게 렌더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 이제 제가 제작한 것에 대한 치수들이 이렇게 정확히 나와 있는지를 먼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 작업을 할 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영상을 쭉 촬영을 하고 이렇게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설명에 대한 부분이 이제 잘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초반에 제가 설명을 먼저 하고 나서 그다음에 영상을 이제 제작하는 게 어떻게 제작이 되는지 이것들을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캐디안 3D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좀 불편한 점도 있기는 한데요. 예를 들면 지금 이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의 치수를 확인하게 되면 지금 이 부분이 여기서까지 0.5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0.5인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0.5를 그리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그린 것처럼 이 부분을 실제 선을 그어준 후에 이렇게 이 밑에 부분을 원형을 잘라서 이렇게 작업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그려진 것들을 이렇게 삭제를 해서 위치를 찾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가당선으로 그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직선으로 해서 직접 그린 다음에 이렇게 자르기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선만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불편한 점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영상 이제 촬영을 한 것들을 이제 보실 때 이제 제가 선들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리고 그다음에 이쪽 부분을 이런 식으로 이 원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고 자르기 그래서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선들을 그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그리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확한 위치 값에 제가 원하는 이 선들을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 강의에서 듣고 오셨겠지만 항상 이 치수를 먼저 선택을 하고 이 옵션에서 밀리미터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리드 스냅과 직교 스냅, 객체 스냅은 이렇게 항상 활성화가 된 상태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화면들을 최대한 내가 그리고자 하는 이 도면을 확대를 해서 작업을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실제로는 이 끝점과 끝점들이 맞부딪혀서 이제 선이 작업이 되어야 되는데 떨어져 있는 경우 이 닫힌 선형이 아니라 이제 떨어져 있는 선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좀 실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찍고자 하는 이 위치들을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윗면에서 지금 보여지면 이 기둥 안에 이 원형 중심의 선을 찍고
선을 찍을 때는 이 윗면에서 찍어야겠죠. 이 윗면에서 선을 찍은 후에 아래로 선을 내리고 싶은 경우에는 이 앞면이나 이 오른쪽 면에서 아래로 쭉 내리게 되면 이렇게 원형 중심, 이 원기둥 중심에서 아래로 선이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먼저 내가 그려야 하는 도면을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디 방향에서 움직여야 이 정확하게 값을 찾는지에 대해서 연습들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품들은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각각 부품들을 따로따로 그려서 지금 따로 저장을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렇게 부품들이 들어가는 게 지금 뭐 이 탱크를 만드는 데에서 이 부품이 들어가지만 사실은 뭐 내가 따로 원하는 제품이 있어서 이 모터를 똑같이 사용을 할 거다. 그런 경우에 다시 이 모델링을 새롭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모델러들은 이런 식으로 내가 들어가는 이런 부품들을 따로따로 파일을 만들어서 저장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해서 원형 파일 그대로 작업을 하실 때 이렇게 따로 저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캐디안 V7에서 이제 업데이트가 된 사항들이 먼저 있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치수를 나타내는 측정할 수 있는 이 치수 개념이 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이 창을 보게 되면은 치수를 선택해서 수평이라고 하면은 이 수평에 대한 길이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를 들어서 앞면을 확대해서 보게 되면 지금 마우스가 찍혀 있는 이 부분부터 이 끝점까지의 치수를 측정했을 때 36.9라고 하는 측정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들을 정확히 그렸는지 확인을 할 때 이 36.9로 이렇게 작업이 된 것을 치수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수평을 선택한 상태에서 수직점을 선택하게 되면은 이거에 대한 치수가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직을 선택할 때는 옆에 있는 수직을 선택해서 이렇게 치수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삭제를 할 때는 선택을 해서 델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좀 너무 각각에 따로따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각도, 반지름, 지시선 이런 걸 나타낼 때는 각각에 맞는 것들을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또 다른 모델링을 하면서 치수 개념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사용하는 게 있으면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DC 모터에 대해서 모델링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뭐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이제 문의사항에 남겨주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이 DC 모터를 만드는 것에 한번 모델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